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키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펜스 부통령, 공화당의 노력에 대한 환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펜스 부통령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선거인단 노력에 반대하는 의원들 노력에 환영을 하는 펜스 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1월 6일날 개최되는 의회 공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환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마크 쇼트는 2일날 언론을 통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죠. 펜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서 6일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과 하원 의원들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계획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같은 펜스 부통령 측의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펜스 부통령을 향한 분쟁 중인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중에 지금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쇼트 비서실장은 부통령은 유권자 사기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거를 회의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노력 역시 반갑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부통령이 지난 대선의 사기와 부정 행위에 대한 수백만의 미국인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번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에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여기서 한 명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이 나왔고 그와 더불어 11명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12명.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뒤집힐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공화당 측의 엑스맨은 지금 늘어났고 그 민주당의 엑스맨들이 드러날 건지, 그래서 이것이 통과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치는 현상이고 공화당은 좀 분리가 되는 현상인데, 여기서 정말 똘똘 뭉치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정말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경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2일날 민주당, 공화당 소속 11명이 6일날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들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민주적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며 그것을 따르는 공화국이다. 그 선거는 헌법과 연방법,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그 지금 상하원 의원을 거쳐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공동성명에서는 유권자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결정할 때 패배하는 후보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유권자들이 새로운 공직자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라고 전제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죠. 2020년 선거는 201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힘든 싸움이 되었고 많은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2020년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유권자 사기, 선거법 위반, 허술한 선거법 진행 등 각종 부정선거의 의혹이 불거졌다고 부정선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보면 유권자 사기도 있었죠. 그리고 선거법 우편투표 선거법이에요. 우편투표 선거법 위반이 있었죠. 허술한 선거법 집행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도미니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 의혹은 우리 생애에 나온 모든 사례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은 사기 혐의의 증거에 어떤 귀도 계속적으로 닫아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공동성명에서는 의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진상 규명할 권한을 지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지역 선거에 대한 10일간의 긴급감사를 시행하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지금 요구했어요. 이 날짜가 2일이에요. 그래서 12일까지는 이것을 발표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했던 것이죠. 또한 각 주에서 이 보고서는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투표를 변경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 의혹이
따라서 우리는 1월 6일 분쟁지역 선거인단에 대한 거부 투표를 행사할 것이며 정규적이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는 열흘간의 긴급감사가 완료될 때까지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적해 나가겠다 라고 했죠. 특히 1월 6일 날 이렇게 해도 10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테드 크루즈, 론 존슨, 제임스 랭크포드, 스티븐 데인스, 존 케네디, 마샤 브렉번, 마이크 브라운 등 지금 현역 상원 의원과 이번에 새로 당선한 신시아 루미스, 로셔 마살, 빌 해커티, 토미 터버빌 등 4명의 신규 당선자까지 이번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6일에 열리는 선거인단의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원 의원은 지난 30일 날 처음 이의를 제기했던 조시 홀리 의원을 포함해서 최소 12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리고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총 45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열리는 합동회의는 대통령 당선 인준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인준이 만약 돼버리면 대통령은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에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4일 전 6일 날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 부통령은 상원 의장의 신분으로서 50개 주류에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봉하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됐고요. 이날 회의에서 상원은 1명과 하원은 1명이 서면으로 특정주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요건이 충족할 경우 회의는 잠시 중단되게 되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 2시간 동안 열정적인 토론을 한 후에 표결에 다시 들어갑니다. 표결에서 이의 제기를 인정을 하게 되면 해당 주 투표 결과는 최종 집계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경합주로 불리고 있는 여러 개 주 중에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이런 주 등에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곳에 이것이 상원원과 하원을 다 통과하게 되면 어디 한 곳에 삐끗하게 되면 최종 집계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해서 두 후보 모두 확보한 선거인단이 270명 이하가 되면 승부를 가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원은 부통령을, 하원은 대통령을 결정하는 임시선거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각 한 표씩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상원 의원으로. 그래서 100명입니다. 총 100명이고 그리고 하원 의원은 각 주마다 숫자가 달라요. 인구별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서 하원은 좀 다르죠. 하원에서는 각 주별로 1명이 대표로 투표를 하고 거기서 26표 이상, 50개 주이기 때문에 25표 이상,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26표 이상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하원에서 이렇게 부결이 다 돼야 상하원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부결이 되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인정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어디가 되느냐? 민주당 소속이 아닌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될 것인데 여기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 공화당 상원에서 나타나는 파이론. 공화당의 상원 패투미와 리사 머커스피 의원은 2일날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 선거인단 투표를 지지할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되게 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상원 의원은 100석이에요. 50개 주에 2석씩 있기 때문에 딱 100석이거든요. 현재, 공화당 입장으로는 지금 상원 의원이 누가 있냐? 딱 50석을 확보했고, 지금 조지아주에서 2석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2석 중에 1석이라도 뺏기게 되면, 이렇게 되면 51대 49가 되고 51대 49가 되죠. 그리고 51대 49가 되면 이 두 사람을 넘어가면 다시 51대 49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열음이 일어나면 그들의 입장으로든 의견이 뼈아프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상원 의원들은
선거 공정성은 문제는 정파성을 떠난 차원이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동회의에서 당일 민주당 의원 일부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추가로 몇 명이 더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들은 취임식 전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감사를 완료한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성의 신뢰를 크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당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이것은 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정당성, 그리고 이번 선거가 정당하게 했느냐. 만약 이번 선거가 바이든의 후보의 승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선거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국민들이 바이든 정권을 인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무너졌지만 바이든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무너졌지만 이렇게 정당성을 무너뜨리면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입장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당성 문제이다 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의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번 투표에 임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그날을 보고 싶어하는 인포뱅크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